요청하신 대로 전체 글의 분량 글자 수 및 문장 길이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문맥상 어색한 오탈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및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지정하신 2026년 8월 8일 날짜의 맥락에 맞추어 정돈한 최종 본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알뜰하게 살고 있고 아끼면서 생활하는데도 이상하게 집안에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은 경우 말입니다. 배우자가 사기꾼의 말에 속아 쓸데없는 건강식품을 잔뜩 사오기도 하고 본인이 밖에서 누군가의 말에 넘어가 돈을 투자했다가 허무하게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더 답답한 건 집안 분위기까지 편치 않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도 자녀들과도 심지어 이웃과도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투게 되고 마음속은 마치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사실 친구 여러분, 이건 꼭 성격이 나빠져서도 아니고 운이 남들보다 나빠서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기운이 흐트러져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마당에 악한 사람이 들지 않으면 집안의 기륭은 집 아래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직접 말해주지 않고 이상한 현상을 통해 알려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된 것도 인연입니다. 옛말에 정성이 있으면 영험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야기하는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해마다 평안하기를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평안의 씨앗을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적는 순간 우리 사이에 좋은 기운도 이어지고 마음속에 막혀있던 답답함도 절반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누른다는 것은 휴대폰 속의 민속과 생활의 지혜를 조금 아는 친구 한 명을 저장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집안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언제든 열어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집안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더하는 것과 같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과 연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처럼 보여도 마음이 움직이면 기운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끌지 않고 첫 번째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지만 재물운에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많은 집에서 나타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는 억울하게 나가는 돈을 수천만 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 현상은 마당에서 개미 한 마리나 거미 한 마리를 우연히 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집안이 깨끗한데도 짧은 기간 안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작은 생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아침 눈을 떠보니 거실 한가운데에 샹들리에나 침대 바로 위에 동전 크기의 검은 거미 한 마리가 매달려 있고 이미 거미줄까지 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깨끗하게 치웠는데 다음날 또 같은 자리에 나타납니다. 또는 집안 구석이나 주방 수납장 뒤에 이유 없이 새까만 개미떼가 길게 줄지어 다니며 둥지를 옮기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배설물,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변했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생물들이 재물 손실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음양의 기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미나 개미 같은 생물은 환경의 균형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사람의 기운이 활발하며 양기가 충분한 집에는 이런 것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이 모여든다면 집안 어딘가에 음기나 습하고 탁한 기운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런 곳에서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정신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평소 똑똑하고 알뜰한 사람도 그 시기에는 이상하게 남의 달콤한 말에 속아 필요 없는 물건을 잔뜩 사거나 절대 손해볼 일 없다는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결국 재산을 잃게 됩니다. 전통 민속에서는 이를 음기가 재물을 소모시킨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생물들이 나타난 위치도 중요합니다. 집의 북서쪽이라면 가장이나 남성 혹은 가장의 일이나 투자 문제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남서쪽이라면 여성 가장이나 소화기 건강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으니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현관 근처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기꾼이나 좋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 씨라는 분은 매우 절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아껴가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방 상부장 뒤에 검은 개미떼가 생겨 아무리 치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공원에서 건강 강사의 말을 믿고 건강에 좋다는 약을 한꺼번에 1,000만 원 넘게 사버렸습니다. 딸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매일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알려준 굵은 소금 정화 방법으로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개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김 씨도 정신을 차려 더 이상 속지 있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는 이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머니는 2층 집에 살았는데 채광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 침실 천장 구석에 아주 큰 거미줄이 생겼고 엄지손가락만 한 거미가 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빗자루로 치웠지만 다음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거미가 다시 거미줄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주머니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낮에도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해야 하니 빨리 5천만 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란 나머지 거의 은행으로 달려갈 뻔했지만 남편이 이상하게 여겨 며느리에게 전화해 본 덕분에 손자는 학교에서 멀쩡히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복해서 거미줄을 치던 그 거미가 집안 기운이 흐트러졌다는 경고일 수 있으며 사람의 판단력을 약하게 만들어 사기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과 쑥을 이용해 침실을 깨끗하게 정화한 뒤 거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이 아주머니도 정신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한마디 드리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이상 징후는 첫 번째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급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사흘에 한 번씩 작은 다툼이 생기고 닷새에 한 번씩 큰 싸움이 벌어질지 말지를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 간의 등을 돌리게 되는 일도 처음에는 이런 작은 징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상 현상은 바로 화초가 이유 없이 말라 죽는 것과 물건이 이유 없이 깨지거나 갈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화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잘 키우던 스킨답서스나 행운목이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적도 없고 물도 평소처럼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뿌리 쪽부터 노랗게 변하고 검게 썩기 시작하더니 결국 통째로 말라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물건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손 안에서 갑자기 두 동강으로 갈라지거나 벽에 걸어둔 거울이 한밤중에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었는데 잔이 그대로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꽤 깊습니다. 오행에서 나무와 식물은 목무에 속합니다. 목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사람의 간과 담 그리고 성격을 나타냅니다. 집안의 기운이 평온하고 양기가 가득하면 목의 기운이 왕성해져 화초도 자연스럽게 잘 자랍니다. 반대로 집안의 금진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금극목, 찐호무의 원리 때문에 식물이 상처를 입고 말라 죽게 됩니다.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화가 많고 성격이 거칠어진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할 때마다 화약을 먹은 것처럼 날카로워지고 아무 뜻 없이 한 말을 상대는 세 겹이 악의가 담긴 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싸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나 거울 같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특별한 도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나 거울이 가족을 대신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물건이 이유 없이 깨지거나 갈라졌다면 갑자기 들이닥친 좋지 않은 기운을 대신 막아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종종 큰 말다툼이나 심각한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물건까지 깨졌는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거울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현관 근처에 걸어둔 거울에 갑자기 금이 갔다면 찾아오는 손님이나 이웃과 심한 언쟁이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침실에 화장대 거울이 갈라졌다면 부부 사이가 사소한 일로도 크게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주방에 그릇이 연달아 깨진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릇이 계속 깨진다는 것은 생계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안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아는 김시성을 가진 한 분은 사흘 연속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누가 밥을 하느냐는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며느리는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제가 알려준 대로 깨진 그릇을 붉은 천에 싸서 버리고 주방에 굵은 소금 한 그릇을 놓아두었더니 일주일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스스로 돌아왔고 집안 분위기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집안일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먼저 흐트러지고 그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대표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분을 편의상 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꽃을 키우는 취미가 있어 베란다에 여러 화분을 가득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군자란 한 화분이 갑자기 뿌리부터 검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박 씨는 속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아내와 다투었고, 나중에는 아들이 집에 와서 직장 문제로 몇 마디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난 박 씨가 아들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뒤에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 본인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시기에는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 군자란이 죽기 전에 집안에 다른 일이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무렵 이웃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전동 드릴 소리가 매우 심했고 벽에도 가느다란 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게 원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사장의 전동 드릴은 금인의 기운에 해당하고 금은 목목을 누릅니다. 군자라는 목에 해당하니 견디지 못하고 먼저 시들어버린 것입니다. 벽의 균열 역시 갈라짐의 상징으로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났다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쑥으로 집 전체를 훈증하게 하고 거실 서북 쪽에 굵은 소금한 그릇을 놓게 했으며 이웃에게 가서 사과도 하라고 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일을 한 뒤부터 박 씨의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고 집안도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화초가 이유 없이 말라 죽거나 그릇과 거울이 이유 없이 갈라지는 일이 생긴다면 단순한 우연으로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댓글에 평안이 곧 복입니다 라고 남기고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긴 뒤 앞으로 말씀드릴 방법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걱정이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옛말에 운명과 운세, 풍수와 덕행, 그리고 배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징조를 보여주었다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도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집안 기운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10여 년 넘게 사용하며 수많은 가정을 도왔고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한 정리와 햇빛의 회복입니다. 햇살이 좋은 맑은 날을 고르되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옛 기록에서는 이 시간을 사시, 스시라고 불렀는데 하루 중 양기가 가장 순수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때로 여겼습니다. 집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난 장소를 안팎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하는 동안에는 불평하지 말고 모든 불운이 깨끗이 사라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청소가 끝나면 쓰레기 봉투를 즉시 집 밖으로 내다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집이 필요 없는 잡동사니를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관과 베란다, 그리고 주방이 그렇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베란다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잡동사니가 많으면 양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방은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데 더러운 물건이 쌓여 있으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닦을 것은 깨끗이 닦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 닳고 찢어진 신발, 금이 간 그릇, 고장난 가전제품은 전부 정리하세요. 묵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을 비워야 복도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굵은 소금으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천연 굵은 소금 한 봉지를 준비하세요. 없다면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해 소금을 7-8알 정도 채운 뒤 집안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지 않는 구석에 놓아두세요. 예를 들면 현관 신발장 아래나 소파 구석 또는 현관문 뒤쪽이 좋습니다. 이런 곳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왜 소금을 사용할까요? 전통 민속에서는 소금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양의 기운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바닷물을 말려 만들어져 태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음의 기운을 흡수하며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어두운 구석에 두면 마치 자석처럼 습한 기운, 좋지 않은 감정, 불화의 기운을 천천히 끌어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성격도 점차 차분해지고 다투고 싶다가도 말을 삼키게 되며 충동적으로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편안해지면 가정도 평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소금 그릇은 한 달 정도 두었다가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린 뒤 새 소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굵은 소금이 없는데 정제 소금을 써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는 조금 약합니다. 굵은 소금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 입자가 크고 기운도 더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가능하다면 가공이 거의 되지 않은 천일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 그릇을 놓은 뒤에는 자꾸 만지지 말고 입으로 불지도 말고 젖은 손으로 건드리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히 그대로 두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소금이 검게 변하거나 축축해지거나 굳어버린다면 실제로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을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때는 더 빨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할 때는 말은 천으로 그릇을 감싸고 오래된 소금을 맨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변기에 버리며 속으로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는데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굵은 소금 방법 외에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쑥 연기 정화법입니다. 쑥 역시 전통 민속에서 양의 기운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오 무렵 집집마다 쑥을 걸어두는 것도 애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맑게 개날 말린 쑥 한 줌을 준비해 불을 붙인 뒤 불꽃은 끄고 연기만 남긴 상태에서 집안 모든 방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특히 구석, 문 주변, 창가를 중심으로 하면 좋습니다. 쑥향이 퍼지면 좋지 않은 기운도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화재에 주의하고 연기는 너무 많이 내지 말고 가볍게만 사용하세요. 끝난 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단오전후로 한 번씩 해주면 오랫동안 집안이 편안하게 유지된다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심화된 방법으로 오곡진택법, 우곡좌바이 있습니다. 약간 번거롭지만 효과가 오래 간다고 전해집니다. 마트에서 쌀, 좁쌀, 노란 콩, 녹두, 검은 콩처럼 5가지 곡식을 조금씩 사서 섞은 뒤 붉은 천주머니에 담아
묶어주세요. 그리고 그 주머니를 현관 문틀 위나 현관 신발장 아래에 놓아두면 됩니다. 오곡은 5가지 복을 상징하며 자연의 정수가 담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식복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곡 주머니는 반년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교체한 오곡은 버리지 말고 화단이나 강가에 뿌려주면 됩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방법은 맑은 물들이기 방법입니다. 깨끗한 도자기 그릇에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새동전 3개를 넣으세요. 10원, 50원, 100원 동전이면 충분합니다. 이 물그릇을 거실 한가운데나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기는 방에 두세요. 풍수에서는 물이 재물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맑은 물은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동전은 금의 기운을 더해 물의 기운을 북돋운다고 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 물이 탁해지고 동전색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일주일 뒤 물은 변기에 버리고 동전은 붉은 천에 싸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집에 환자가 있거나 최근 금전 손실이 잦을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집안 기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다음 항목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면 됩니다. 첫째, 최근 집에만 오면 유난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밖에 나가면 오히려 기운이 나는가? 둘째, 가족 중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셋째, 열쇠나 휴대전화, 돋보기 같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가? 넷째, 집안 어딘가에서 계속 물이 새거나 수리에도 반복되며 특정 방이 유난히 습하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다섯째, 반려동물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짖거나 구석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여섯째, 창문이나 현관문이 곱게 뻗은 도로, 복도 또는 다른 집 벽 모서리를 향하고 있는가? 일곱째, 침대 머리 위에 큰 들보가 지나가거나 무거운 액자가 걸려 있는가? 여덟째, 집 현관이 엘리베이터 문이나 계단 입구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가? 아홉째, 가스레인지가 싱크대나 냉장고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가? 열째, 침실에 거울 달린 옷장이 침대를 향하고 있는가? 이 10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집안의 기운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 보기 우리 집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라고 한마디 남겨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문을 열면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보이거나 이웃집 현관문과 마주보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문충, 문총이라고 하는데 좋지 않은 배치로 여겨집니다. 정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문을 열자마자 맞은편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인지 나쁜 기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관문 안쪽에 복붙자를 걸거나 전통 매듭 장식을 걸어두면 좋습니다. 거울은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반사작용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붉은색 복자 장식은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 앞에 붉은색 발매트를 깔아두세요. 드나들 때 밟으면서 바깥에 좋지 않은 기운을 털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현관문이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이는 탁한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오는 형국으로 여겨져 재물운과 건강운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고 화장실 입구에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커튼을 설치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화장실 안에 스킨답서스를 한 화분 두어 탁한 기운을 흡수하도록 해보세요. 이번에는 보가머리 위를 누르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보가 있는데 소파나 침대가 바로 아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며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의 압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파나 침대를 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 옮기기 어렵다면 보양 쪽 끝에 작은 방 모양 장식을 하나씩 걸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통 민속에서는 박이 좋지 않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말린 천연박 장식 2개를 구입해 붉은 끈으로 묶어보 양쪽 끝에 걸어두면 됩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또 침대 머리가 창문을 향하고 있으면 바람과 빛의 영향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침대는 가능하면 벽에 기대어 두고 머리가 허공에 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도 있습니다. 일부 주택은 설계상 화장실 문과 주방 문이 서로 마주보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오염된 기운이 있는 곳이고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므로 두 문이 마주보면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가족들이 특히 소화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두 문을 항상 닫아두고 동시에 열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에는 커튼을 달고 주방 문에는 구슬 장식이나 전통 동전 장식을 걸어두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주방 입구에도 스킨답서스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답서스는 공기를 정화하고 탁한 기운을 줄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도 좋지 않은 배치로 설명됩니다. 물과 불이 충돌하는 형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녹색 식물을 두거나 녹색 발매트를 깔아 물과 불의 기운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잘못 배치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큰 거울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거울을 매우 민감한 물건으로 봅니다. 거울은 침대를 향하면 안 됩니다. 밤중에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보고 놀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면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울은 현관문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들어오는 복을 반사해 내보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울이 가스레인지를 비추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 이런 구조가 있다면 거울의 위치를 옮기거나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할 때만 열고 평소에는 가려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부 사항은 거울이 욕실 문을 정면으로 비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항 배치에 대한 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재물을 부른다고 생각해 물고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어항도 아무 곳이나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항은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의 성질로 여겨지며 침실은 안정과 양의 기운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항은 수면이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신당이나 불상 아래에 두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항은 거실의 재물자리로 여겨지는 곳, 즉
현관문에서 대각선 방향의 구석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고기 수는 6마리 또는 9마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생기면 바로 보충하고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쇠퇴한 기운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분의 1만 갈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부 교체하면 기운이 흩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항 모양은 원형이나 직사각형이 좋고 뾰족한 모서리가 많은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식품 외에도 일상적인 습관이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신발은 아무렇게나 두지 말고 특히 낡고 망가진 신발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보관하고 신발장의 높이는 허리보다 지나치게 높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우산을 거실이나 침실에서 펼쳐 말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접어서 베란다나 창고에 보관하세요. 집안에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이나 조화를 너무 많이 두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말린 꽃은 생명력이 없고 조화는 생기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작은 스킨답서스 한 화분이라도 실제 식물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시계는 침대 머리맡 위에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좋지 않다고 여기기도 하고 초침 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거실 측면벽에 거는 것이 좋으며 현관문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절기와 집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년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자연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이며 집안 분위기도 민감해진다고 여겨집니다. 이 내날의 정오 무렵에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고 15분 정도 환기해 보세요. 오래된 공기를 내보내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설날 전날 밤에는 집안의 그릇과 수저를 모두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하듯 씻어내며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새해 첫 달에는 물건을 깨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기며 만약 실수로 깨뜨렸다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붉은 종이에 싸서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오래된 풍습들도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시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굵은 소금, 이숙, 오곡, 맑은 물 등을 활용해 집안의 분위기를 정돈한 뒤에는 신기한 변화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웃는 일이 많아지고 다투는 일은 줄어들었으며 돈도 더 합리적으로 쓰게 되고 더 이상 이유도 모른 채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도 훨씬 편하게 자고 기운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깨끗하고 밝으며 양기가 가득한 집에서 살면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풀리면 삶도 자연히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라는 한 분은 오래된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는데 채광이 매우 나빠 1년 내내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집 구석구석에는 늘 곰팡이가 생겼고 옷도 항상 눅눅했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은 류마티스를 앓고 있었고 딸도 자주 감기에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김 여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남편과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며 틈만 나면 언쟁을 벌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제가 말한 대로 먼저 집안의 모든 사각지대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서 8년 동안 쌓아두었던 낡은 잡지와 헌옷들을 모두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거실의 남동쪽 구석에 굵은 소금 한 그릇을 두고 침실 침대 밑에도 굵은 소금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또 쑥을 사서 매달 한 번씩 집안을 훈증했습니다. 집안의 양기를 더하기 위해 풀 스펙트럼 식물 조명 2개도 구입해 낮 동안 몇 시간씩 햇빛처럼 켜두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김 여사는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하면서 집안의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고 벽 모서리에도 더 이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남편과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딸도 그 겨울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의 박 사장입니다. 박 사장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사가 잘 됐지만 지난해부터 가게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지고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매일 돈을 못 번다며 그를 다그쳤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박 사장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 사진 몇 장을 보내달라고 했고 사진을 본 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큰 어항이 있었고 그 안에는 빨간 금붕어 9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괜찮았지만 어항 바로 옆에 장군상을 모신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한 좋은 기운이 물로 빠져나가는 형국입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존재를 물 가까이에 두니 재물의 기운도 함께 흩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방 침대 머리맡 정면에는 큰 거울이 있었는데 밤중에 거울 속의 모습만 봐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어항을 거실 남동쪽 구석으로 옮기고 제단과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 또 침실의 큰 거울은 천으로 덮어두고 필요할 때만 열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쪽에는 복자가 적힌 장식도 걸게 했습니다. 2달쯤 지나 박 사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사가 좋아져 큰 거래처 몇 곳이 생겼고 가게에서도 더 이상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믿게 되었다며 집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싼 풍수장식품을 사거나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굵은 소금, 쑥, 오곡, 맑은 물, 박모양 장식, 복자 장식 같은 것들은 모두 값비싼 물건이 아니고 심지어 돈이 거의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담긴 원리는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르면 도움을 받고 거스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깊은 이론까지는 몰라도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 삶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복이 있고 인내심이 있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나 지금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보세요. 마치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모두 답변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한결 후련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복을 받고 재물을 받고 평안을 받는다고 적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길한 말을 댓글에 남기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든든한 부적 하나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병과 재앙은 들어오지 않고 불필요한 다툼도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입니다. 팔로우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이 좋은 인연을 오래 이어지는 복으로 바꾸어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매달 초하루나 보름 혹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의 평안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집안의 좋은 기운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의 팔로우 하나는 여러분과 저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앞에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앞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쓸데없는 화를 만들지 않으며 재물운은 안정되고 복은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